그림은 배경별의 밝기 변화를 통해 외계 행성계에 속한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관측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서 배경별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관측자의 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현상을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해요. 중력 렌즈 현상.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희가 이렇게 볼록 렌즈가 있으면은 빛이 들어올 때 굴절돼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별들이 모아졌으니까 더 밝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렌즈와 같은 역할을 이 중심별이 해주면서 렌즈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를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별이 있으면은 그 별을 중심으로 주변에 중력장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물리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패스하기로 하고, 하여튼, 가운데에 있는 여기 만약에 제 배경별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중심별이 있고, 여기 행성이 있으면은, 이 별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별이 굴절이 되니까, 여기로 가운데에 가면 갈수록, 더 별록 렌즈 같은 효과가 나와가지고 관측자의 눈에는 더 밝게 보인단 말이죠. 그거를 관측하면은 이제 그래프상으로 표현을 하면은 시간이 갈수록 별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밝기가 밝아졌다가 다시 중심별하고 멀어질수록 다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여기로 갈수록. 그런데 이렇게가 보여야 정상인데 이 별이 이렇게 가다가 그래프가 이렇게 삐쭉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무슨 일이냐면은 행성에서도 중력이 작용하고 중심별에서도 중력이 작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로 가다가 만약에 행성이 여기 있으면은 빛이 여기서도 휘고 여기서도 휘면서 또 여기서도 이렇게 휘고 여기서도 이렇게 휘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관측할 때 더 약간 갑자기 반짝하게 보이는 경우가 존재한단 말이죠. 이걸 보고 이게 그냥 중심별만 있으면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행성이 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걸 보고 나서 그 중심별에는 행성이 있구나를 아는 거를 저희가 중력렌즈 현상으로 외계 행성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느 모양이 맞을까요? 지금 행성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삐쭉 나타나는 건 하나만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찾아보면은 1번은 일단 아니게 되겠고요. 2번도 삐쭉 튀어나온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삐죽삐죽 나와 있는 거는 행성이 두 개라는 말인데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은 이제 삐죽거리는 위치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인데 지금 시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행성이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쯤에 도달했을 때 더 반짝이겠죠. 그쵸?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난 후, 중간보다 시간이 더 지난 후에 삐죽거리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림 가는 배경별 A 앞에서 별 B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는 이때 배경별 A의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가의 경우는 이것도 중력 렌즈 현상이고요. 나는 중력 렌즈 현상에서 이제 상대적 밝기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문제를 봅시다. A의 밝기 변화는 B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겠죠. 나에서 A와 B가 시선 방향으로 일직선상에 놓일 때이다 라고 했는데 A와 B가 일직선상에 놓일 때 빛이 가장 밝게 보여요. 왜냐면은 이때 가장 행성이 영향을 안 미치면은 이때 가장 뭐라고 하죠? 볼록 렌즈에 가까운 형태로 빛이 휘기 때문에
일직선상에 놓을 때가 A에 해당하는 건 맞죠? 그 다음에 B에 행성이 없다면 나에서 B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아까 방금 전 문제에서 설명했으니까 바로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림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지구 방향이 이쪽이죠. 근데 별이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근데 공통 질량 중심이 여기란 말이죠. 그러면은 행성은 어디로 움직여야 균형이 맞죠? 별이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행성은 이쪽으로 움직여줘야지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행성은 A 방향으로 공전한다. 이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구에서 봤을 때 별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가까워질 때는 무슨 편의가 이루어지죠? 청색 편의가 일어나요. 멀어지면 적색 편의가 일어나요.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꼭.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별빛은 적색 편의가 아니라 청색 편의가 일어나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만약에 파장을 내보내는 물체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물체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런 파장을 보내는데요. 제가 여기 있고. 만약에 이 물체가 앞으로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파장이 지금 출발하는데 파장이 얘는 이제 속도가 일정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랑. 왜냐면 둘이 같은 파장이니까. 근데 얘는 이제 출발하면은 파장이 뭐 이만큼 갔는데 얘가 벌써 앞으로 왔죠. 그러면은 파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간격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오게 되면은 파장이 간격이 줄어드는 말이죠. 그래서 이 파장이 짧으면은 저희가 전에도 했다시피 파랑색에 가까워지거든요. 가시광선 중에서. 그래서 청색편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가 멀어지게 되면은 얘는 아직 원래 속도로 가는데 얘가 뒤로 가버리니까 이렇게인데 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러면은 파장이 길어지고 적색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편이와 적색편이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도플러 효과라고 해요. 이렇게 그 광원이 움직임에 따라서 파장의 길이가 원래보다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하는 거를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행성의 유무를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별이 행성을 안 가지잖아요. 그럼 별은 공전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죠. 별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냥 가만히 여기서 자전만 하는 거예요, 자전만. 근데 만약에 별이 행성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행성은 공전하는데 얘도 중력이 있고 얘도 중력이 있으면은 이 사이에 균형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둘의 중력이 서로 작용하는 중력이 0이 되는 지점. 여기를 질량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 중심을 기준으로 별도 돌고 행성도 돌아요. 물론 행성이 어마무시하게 질량이 크고 그 중심별이 어마무시하게 질량이 크고 행성은 진짜 있다만 하면은 거의 공통 질량 중심이 뭐 이 중심별에 가까워져가지고 안 그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항상 이제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니까 지구가 이쪽이라고 봤을 때 어떨 때는 얘가 가까워지고 어떤 때는 얘가 멀어지는 거죠. 얘가 여기를 이렇게 돌면은 그때 행성의 위치는 여기에 있겠죠. 얘랑이고 얘랑이고 그래서 이때는 멀어지니까 적색 편의가 보이고 이때는 가까워지니까 청색 편의가 보이고
그래서 저희는 편의가 보이면은 이 중심별에 행성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그렇게 아는 거고, 별과 행성은 공통 질량 중심을 같은 주기로 회전한다고 했는데, 질량 중심이 같고 행성이 이만큼 이동할 때 별은 뭐 이만큼 조금, 그러니까 행성보다는 조금 이동하겠지만 결국 주기는 얘가 한 바퀴를 돌게 되면은 얘도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얘 위치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으면은 별 위치가 여기 있으면은 행성의 위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똑같은 위치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같은 주기로 회전한다는 건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지금 밝기 변화, 행성이 그 지구와 별과 행성의 공전궤도면이 나란할 때 이제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생기잖아요. 저희 뭐 일식, 월식도 이런 비슷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 행성이 우리가 지구가 이쪽 방향이면은 별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 별의 밝기가 어느 정도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보고 여기에 행성이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를 보면은 외계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밝기 변화가 크다고 했는데, 외계 행성의 반지름이 커지면은 면적도 늘어나겠죠. 빛을 가리는 면적도 늘어나요. 그러면은 밝기도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클수록 밝기 변화가 크다는 소리는 맞는 말인 거예요. 행성의 공전 주기가 길수록 A가 짧아진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가장 많이 밝기가 줄었을 때 여때라고 하면요. 이게 다시 돌아오려면은 이 행성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이 자리로 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공전 주기가 길면은 이 사이 간격은 더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고요.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수직이면은 외계 행성 탐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여기가 별이면은 행성 공전 궤도면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성이 이렇게 도는 거죠. 저희 눈은 여기랑 나란한데. 그러면은 이 행성이 저희가 봤을 때 별을 가리질 않죠. 그러면은 이 방법으로는 외계행성 탐사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외계행성을 탐사하는 서로 다른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적색 편이나 청색 편이, 그러니까 즉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나 같은 경우는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지금 여기 보이면 여기 파장 보이죠? 파장 관련된 거는 도플러 효과고요. 여기서 밝기가 보이는데 이 밝기가 중간에 삐쭉 나와 있다? 이거는 중력 렌즈 현상인 거예요. 그리고 또 밝기가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또 가다가 이렇게 구멍 이렇게 난 그래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밝기 변화,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이용하여 이제 행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프 이렇게 다르니까 꼭 한 번씩 보시고, 또 이렇게 지나가는 그림들 있잖아요. 중심별이 움직이면 중력렌즈 현상이고요. 행성만 움직이면은 그거예요. 중심별 밝기 변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은, 가는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별의 스펙트럼 편의량이 커져서 행성을 발견하기 쉽다라고 했는데요.
자, 공통 중심이 있고 중심별 질량이 이만큼이에요. 뭐 한 m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행성 질량이 원래는 스몰 m이에요. 그러면은 얘네 둘이 서로 중력은 질량이 크면요. 중력도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통 질량 중심이 여기서 m이 당기는 힘과 이 스몰 m이 당기는 힘이 같아가지고 0이 되는, 같은다. 그 균형을 이루는 그 점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이 스몰 m이 질량이 커져 버리면은 좀 더 일쪽으로 와야지 균형이 맞아지겠죠. 그러니까 다시 크게 그려드릴게요. 공통 질량 중심이 m 스몰 라지 m 하고 요만큼이고 m이 요만큼이었는데 여기가 딱 중심이 맞았어요 원래. 근데 이 m 값이 커져 버렸대요. m 프라임 하면서 질량이 커졌어요. 그러면은 이 공통 질량 중심도 좀 더 이쪽으로 다가가겠죠? 그쵸? 그렇게 되니까 이제 원래는 얘는 여기 공통 질량 중심이 여기니까 돌 때 이만큼만 돌았는데 얘는 이만큼이 됐으니까 더 크게 돌아야겠죠. 더 크게 돌면은 얘는 이동하는 폭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편의량도 커지기 때문에 행성을 발견하기가 편해져요. 그러니까 공전 주기는 같은데 지금 얘 이동해야 될 거리가 더 커졌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속도가 당연히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더 빠르게 가까워지고 더 빠르게 멀어지니까 그 청색 편의도 그러니까 파장도 더 훨씬 짧아지고 훨씬 길어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성을 발견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나의 그래프는 행성의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낸 거라고 했는데요. 행성의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게 아니죠. 지금 여기 중력렌즈 현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행성의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냈다기보다는 배경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거고요. 나에서 배경별과 중심별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면 그래프 별의 밝기는 최소가 된다고 했는데 아까 했다시피 나란하게 돼버리면은 가장 블록렌즈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빛이 모아져가지고 가장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1번입니다. 그림 가는 어느 외계 행성의 식현상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는 이 외계 행성의 공정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이 달라졌을 때 예상되는 식현상에 의해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가랑 나랑은 지금 깊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심별이 이만큼이면은 각 변화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원래는 만약에 이 가가 요렇게를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갈 거죠? 이렇게. 근데 이 각 변화가 생겨가지고 얘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만약에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었다고 하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이 길이가 짧아지죠. 근데 저희가 공전하는 속도는 일정하잖아요. 그런데 거리가 짧아졌으니까 당연히 어두워져 있는 시간 또한 짧아지는 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선지 한번 볼게요.
외계 행성의 공정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이루는 각은 가가 나일 때보다 작다고 했는데 지금 가가 여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는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시선 방향과 이루는 각은 나가 더 크게 되겠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금 공중궤도면이 원래 이랬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나고 이게 가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시선 방향이 여기에요. 여기서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각은 이 면하고 이거랑 각이랑 이 면하고 이거랑 각이랑을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나가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도 각이 훨씬 크죠. 그래서 시선 방향과 이루는 각은 가가 나일 때보다 작다가 맞습니다. 행성의 단면적분의 중심별의 단면적은 1000보다 크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니은에서 행성의 단면적분의 중심별의 단면적은 100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지금 중심별의 밝기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약 1대 0.003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이대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 밝기가 면적이 원래 1이었는데 0.003만큼을 가렸기 때문에 광도도, 그러니까 밝기의 상대값도 그만큼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1분의 0.003. 그렇게 되면은 3분의 1, 2, 3, 3으로 1000보다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식현상이 반복되는 주기는 가가 나보다 느리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어차피 이제 공전하는 속도는 똑같기 때문에 식현상이 반복되는 주기가 가와 나는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려서 답은 기억입니다. 그림 가는 시선속도 변화를 이용한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을 나는 가의 어느 한 시점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스펙트럼을 관찰한 거래요. 그리고 람다 맥스가 스펙트럼의 최대 편이량이라고 합니다. 이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적색 편의가 일어났대요. 그러면은 지구 방향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고 청색 편의가 일어났다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질 한번 볼까요? A의 위치일 때 나의 C에 해당한다면 나의 C면은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면 A에 해당할 때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는 거는 중심별이 멀어진다는 소리고 그럼 행성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니은으로 이동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별의 질량이 클수록 나에서 람다 맥스가 커진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은 공통 질량 중심이 중심별과 행성의 가운데에 점점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더 크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쵸? 더 크게 돌아야 돼요. 주기가 같은데 더 크게 돌아야 되니까 속력이 더 빨라지잖아요. 속력이 더 빨라지면은 편의량도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램다가 커지는 거 맞고요. 행성의 공정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정확하게 나란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나란하지 않고 살짝 틀어져도 그러니까 중심별이 결국 지구에 가까워지고 멀어지거나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파장을 관측할 수 있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림 가는 별과 행성의 궤도를 나는 별빛의 도플러 효과로부터 측정한 시선 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보면은 가에선 청색편이랑 적색편이가 보이는 데를 알려주고 있고 화살표도 친절하게 그려줬네요. 그 다음에 시선 속도 변화를 나타낸 거가 그래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시선 속도가 가까워지는 게 청색편이에 해당하고요. 멀어지는 게 적색편이에 해당하겠죠? 볼까요? 행성의 공전 주기는 2일이다 라고 했는데 적색편이가 가장 심한 날이 이때잖아요. 그러면 이때일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 공전주기란 말은 별이 돌아가지고 다시 이 자리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별이 다시 여기로 올라오면 여기인데 2일은 훌쩍 넘겼죠? 그래서 공전주기는 2일은 일단 아니고요. 가에서 별빛의 파장 변화는 별의 시선 속도에 비례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전에 설명을 안 드려서 아마 모르셨을 텐데요. 나중에 아마 배우실 텐데 그 V가 기존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에 곱하기 C 이 공식을 배우실 건데요. 네, 이 공식을 배우실 텐데 그러니까 속도가 이 파장의 변화량에 비례하고 있는 모습. 왜냐면 C는 어차피 상수니까요.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별빛의 파장 변화는 별의 시선 속도에 비례한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나에서 시선 속도가 0일 때, 별과 행성은 시선 방향에 나란하게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별은 시선 방향에 나란하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0일 때는 중심별이 여기 있으면은 행성이 여기나 여기에 위치하는 거겠죠? 시선 방향이 여기면요. 그럼 이때는 시선 방향이랑 나란하게 위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답은 4번이요. 그림은 태양보다 질량이 큰 주기율성이 중심별인 어느 외계 행성계를 나타낸 것이다. 각 행성의 위치는 중심별로부터 행성까지의 거리에 해당하고 S의 값은 그 위치에서 행성이 단위시간당 단위면적이 받는 복사에너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태양보다 질량이 크대요. 그쵸? 그 말인즉슨 만약에 이게 태양이고 지구가 여기에요. 저희는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를 1AU라는 단위로 세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서 질량이 태양보다 크대요. 1AU에서 지구가 단위시간당 단위면적이 받는 복사 에너지를 S1S라고 하는 거죠, 지금. 지금 정확히 복사 에너지 S는 1이, 그러니까 단위가 아니긴 하지만 저희는 1S를 그냥 S를 단위로 취급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태양이 지구에서 1AU만큼 떨어져 있을 때 단위시간당 단위면적이 받는 복사 에너지가 1S예요. 그죠? 그런데 얘가 좀 질량이 더 크다는 소리는 복사 에너지가 더 세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얘가 이 행성 B가 1AU에 존재하면은 1S보다 더 큰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B가 1S를 가지려면은 1AU보다 멀리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가 B라고 하고 지구 여기일 때 저희는 1S만큼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줄게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억을 이제 한번 볼게요. 행성 A, B, C 중 평균 온도는 A가 가장 높다고 했는데 A가 가장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평균 온도가 가장 높겠죠. 평균 온도가. 별 행성 B는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한다고 했는데요. 저희 태양일 때 지구가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듯이 지금 복사 에너지가 1S라는 소리는 똑같이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말이고요. 중심별에서 행성 B까지의 거리는 1AU보다 크다고 했는데 저희가 방금 직접 그려보면서 했죠. 1AU보단 큰 걸로.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주계열성의 진화에 따른 생명 가능 지대의 변화와 행성 A, B, C의 현재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반응지대가 지금 점점 더 중심별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폭도 넓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주계열성에서 거성이 될수록 더 광도가 커지게 되잖아요. 강도가 커진다는 소리는 복사 에너지가 더 세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중심별로부터 생명 가능지대의 거리도 증가하고 그 폭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지대의 폭은 시간이 갈수록 넓어진다.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광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작아진다고 했는데 광도가 더 커져야지 폭도 넓어질 수 있고 중심별로부터 멀리에 생명 가능지대가 존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20억 년 후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하는 행성은 C이다 라고 했는데 20억 년 후에는 여기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지금 C가 위치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틀려서 답은 1번입니다.